내신 대비해서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기말고사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내신 분석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겠고요. 제 이름은 이은하입니다. 지금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 작년이랑 올해 1학기 기말 시험을 쳤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출 문항들이 나왔는지 어떤 각각 영역별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었는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기출 예제 보여드리면서 요렇게 나왔다고 우선 설명드리고 그 다음 그럼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KNS에서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짧게 정규 프로그램, 중2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1학기 기말고사만 쳤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전부 다 기말고사만 쳤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중간 기말 이렇게 4번을 쳤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작년에는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이렇게 시험을 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험을 한 번 치게 되니까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많은 학습량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학기 기말과 2학기 기말 모두 다 어법과 독해 부분 요 2개의 섹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특히나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서 문항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학기에는 지금 어법 문항이 전체 24문항 중에서 8개를 차지해서 33%를 차지했고요. 독해는 7문항이 출제가 돼서 29%, 그다음 2학기 기말로 넘어가면서 30문항 중에서 17개, 포션이 아주 커졌죠. 그래서 57%를 차지했고, 30문항 중에 8문항이 독해 문항으로 출제되어서 27%를 차지했고요. 올해 이제 기말고사를 조만간 칠 텐데,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학기 기말에서는 서답형이 없었는데요. 1학기 기말과 마찬가지로 올해 1학기 기말도 서답형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0문항이라고 해서 이제 4문항, 그러니까 번호는 1, 2, 3, 4, 서답형이 1, 2, 3, 4인데 그 안에 서브 퀘스천이 뭐 1번에 2개가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2번에 3개가 들어가 있던지 이렇게 추가적인 꼬리로 달려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서답형을 그거 하나하나씩 다 카운트를 하면 1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대비해서 어법 문항수가 되게 줄었는데 그러면 어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예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문법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서답형으로 그대로 녹혀 있어서 문법을 모르면 영작하기가 정말 난해한 상태로 지금 시험을 내셔서 문법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만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게 서답형으로 시프팅이 된 상태고요. 어법 문제, 문법 문제만 해서 나왔던 건 3문항에서 전체 24문제 중에서 3문항이니까 13%고요. 독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24개 중에 11문항이 차지돼서 지금 46%로 작년에 비해서 되게 포션이 커졌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어휘 문항 24개 중에서 6개로 25% 차지했던 게 어휘 문항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답형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4문항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새끼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10문항을 포함이 돼가지고 17%를 차지했던 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2021년 1학기 기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 범위는 YBM, 시사 YBM이고 교과서 4과가 들어갔고요. 교과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만 학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죠. 심화 문법 프린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문법 프린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관계사 관련된 부분이 시험 범위라고 한다면 이 심화 문법 프린트에는
관계사 관련된 것들이 모두 나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관계사의 격을 기본으로 해서 관계사의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사 뭐 what이라는 것과 어떻게 대시 다른지, 그다음 심지어 이제 중학교 수준이 아닌 복합관계사라고 해서 고등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복합관계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법 프린트나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시험에 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가 시험 범위였는데, 관계 대명사가 시험 범위였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시험 범위였는데 프린트에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시험지를 받아보니 뭐 말씀도 없으셨고 프린트에도 언급된 것이 없었고 교과서의 범위도 아니었던 관계 부사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되게 당혹했다, 놀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문법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지식을 요구하시는 게 진선조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 프린트가 있는데 그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200개 상당을 하는 건데요. 한과 네과당 기본적으로 40개에서 50개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암기를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이 많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 포션을 보여드리면 객관식이 전체의 24문항 중에 20문항으로 이제 83%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주관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문항이 표면적으로 네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안에 이제 서브 퀘스천들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문항 수는 네문항이지만 배점은 17%를 차지하는 20점이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주관식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예시를 보실 텐데 주어진 단어도 없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어떤 요소를 넣으라는 말도 없고 그냥 한글 해석만 주시고 단어 제한 없이 영작을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완전하게 점수 배점을 다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주관식에서 점수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 100점이 거의 없었고 학교 평균도 중학교인데 60점대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식 부분이 되게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는 부분인 거고, 객관식 같은 경우 20문항 이제 전체 배점에서는 80점을 차지하는 거고요. 83% 차지했던 게 1학기 기말의 특징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포션을 차지했던 부분이 독해 부분이기 때문에 독해 부분에서 어디에서 11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과서 본문 부분이 64%고 여기 보시면 본문 외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교과서 1, 2, 3, 4과 교과서 본문이 있고요. 교과서 본문, 예를 들어 1과가 세이프티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교과서 본문에 해당하는 리딩 섹션이 있고, 거기 말고 뒤쪽으로 가면 교과서 내용 중에 다이얼로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다른 짜투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짧은 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짧은 글들을 마치 독해 문제처럼 풀어내셔서 그 리딩으로 만들어내신 문제가 36%나 차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 곳곳이 모든 부분 놓치는 부분 없이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과서 본문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외적인 부분까지 모두 상세하게 학습을 해야지만 놓치는 문항이 없이 원하는 경우에 100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같은 경우 1학기 같은 경우 포션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고 서술형에 녹아 들어가서 문법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과서 핵심 문법을 찾아하는 것이 56%고요. 추가 문법 프린트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 문법 프린트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44%나 되니까 교과서 외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느냐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출 예제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는지 설명드리겠고요. 어법 보시면 어법 문항수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2학기 기말 대비를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때가 57%였는데 1학기 기말에는 13%로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문항수는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서답형 문장 쓰기에서 네, 요 핵심 문법 포인트 및 확장된 문법 포인트, 그 키포인트 각각의 레슨 유닛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것 또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마이너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들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영작할 수 있는 부분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네, 문법은 정말 중요하다. 문법적 지식은 평소 때 많이 닦아놓고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도 특히나 디테일한 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죠. 심화 문법 프론트까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동태가 나온다면 3형식 수동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3, 4, 5형식 수동태를 다 알아야 되고 뭐 대절 목적어라고 해서 목적어가 절인 경우에는 걔를 접속사가 없는 단문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가 하나인 패턴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수동태 구문이 따로 있어서 그거 암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동사라고 해서 동사구? 네, 동사가 여러 가지 이제 덩어리로 된 동사 같은 경우 그걸 수동태로 만들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모든 관련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심화 문법 프린트가 나와서 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고등까지의 내용에 포함되고 나는 엄청난 학습 분량을 내주시는 게 진선여중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다 나오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어서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험 대비 때는 모든 부분을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연결돼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늠할 수 없으니까 학습을 해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학습을 짧은 기간 동안 교과서 내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그럼 강조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평소 때 문법적으로 문법 공부를 좀 꾸준히 많이 해놓고 실력을 닦아놓는 것이 부담감을 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게 강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교과서 레슨별의 핵심 문법 사항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핵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조동사, 특정 조동사가 나왔다? 아니면 어떤 뭐 3형식, 5형식의 문형들이 나왔다? 그러면 투부정사 용법들이 나왔다? 그럼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학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진선저 중에서 문법 문항, 어법 문항이 나왔을 경우 놓치는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같은 경우 전체 퍼센티지가 기말이 되게 높았습니다. 46%를 차지했고요. 문항수가 많긴 했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진선여중 같은 경우 독해 문항이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추론 문제도 많이 나왔었던 거고 뭐 일치 문제 같은 것도 쉽지 않게 되시고 요지 찾기 요지를 요지가 무엇인지 그거 찾기, 제목 찾기 이런 것들, 주제 찾기 여러 가지 문항으로 나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을 내셨는데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높지 않고 다만 이제 문항수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부분들이 그게 특징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일치나 문장 삽입이나 빈칸 어휘 삽입, 글에 이제 글쓴이의 심경 파악하는 뭐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죠. 그런 단순한 유형으로 이제 본문의 이해도 얼마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로 확인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본문 위에 교과서에 실린 짧은 지문, 단문 독해 유형으로 돼 있는 그런 지문에 대해서도 시험에 포함시키시기 때문에 교과서 곳곳 구석구석 빠짐이 없이 학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 이제 예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요 글 같은 경우 어렵진 않은데 교과서 본문이 아닙니다. 뒤에 교과서 뒤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림이 있고 안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짧게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여기 뭐 짧은 글을 가져와서 밑줄 친 디스가 가는 거 지칭어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여기 조동사 찾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네, 요런 단문 독해 유형으로 본문이 아닌 것들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놓치는 부분 없이 꼭 구석구석 다 공부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어휘 부분이고요. 어휘 아까 보셨듯이 1학기에는 많은 포션을 차지했었고요. 킬러 문항 어휘에서도 네, 난이도 최고의 어휘 문항은 없었습니다. 어휘 문항이 어렵게 예전에는 정말 어렵게 내셨었거든요. 뭐 수거도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은 수거들을 막 따로 암기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빈칸에 예문을 뚫어 놓으시고 예문의 빈칸을 뚫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수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휘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셨는데 난이도는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높게 나오지는 않은 지금 패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 문항 최고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네.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휘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약 200개가 있다고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암기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힘든 부분인 거고요. 네, 영영저희 예를 들어 A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A라는 단어의 영영 데피니션 영어로 이제 정의를 해놓으신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문항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요 암기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인 거고요. 지금 3번 보시면 예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 찾기 예문에 어떻게 어휘가 활용되는지를 확인하시는 문제들이 요새 중학교에서 다 내시기 때문에 네, 예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 찾기 본문 빈칸에 들어갈 금방 보셨죠. 본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는데 그 어휘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묶어 놓으시고 가장 바른 페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교과서 핵심 어휘 및 수거 학습을 하는 것이 네, 수거 학습을 잘 해놓는 것이 네, 중요한 부분인 부분. 네, 그게 이제 어휘 문항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영영 데피니션이 있어서 그걸 암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음 영영풀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뭐 그냥 단어를 보고 영영풀이를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험을 치게 되면 그때 되게 긴장하게 되고 시간도 막 쫓기게 되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외워서 딱딱딱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답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해놓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고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네, 이렇게 영영풀이를 암기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답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른이라는 부사를 이제 영영풀이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품사를 바꿔 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까지는 최근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품사 부분도 잘 볼 수 있게 암기를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영영풀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암기, 영영 단어 리스트가 제시된 그 부분을 암기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 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서답형입니다. 대화 작년이 아니죠. 올해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대화 부분은 없어서 대화 conversation, dialogue 부분은 나온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의 출제 경향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서답형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답형으로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각각의 이제 서브 퀘스천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다 카운트를 하면 10문항이 출제가 된 것이고 네,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문장 패턴 전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형식 문형을 5형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5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다든지 문장 스트럭처를 바꾸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1학기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문장 전환 문제가 빈칸에 알맞은 말 넣기로 출제가 되었고 어법상 오류 교과서 본문 문장을 따오셔서 거기서 오류를 만드셔가지고 어법상 오류를 만드셔서 그걸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말씀드렸죠 아까 한글 해석에 맞춰서 빈칸에 적절한 어휘 넣기, 그러니까 영작 순수 영작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빈칸에다가 적절한 어휘를 넣기 문장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어휘 넣는 문장이 3문장이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순수 영작 문장 쓰기가 나오는데 단어에 주어진 단어 없습니다. 주어진 단어 없고 단어 개수 제한이 없는 문항으로 2문장이 문항이 출제가 되고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어법 포인트는 교과서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도 아니었거니와 선생님께서 뭐 프린트로 따로 주신 것도 아니었던 교과서 뒤쪽에 대화문에서 나온 하나의 조동사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요럴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잘 몰랐다면 정확하게 딱 정답 처리될 수 있는 영작을 바르게 하는 부분이 대단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예제를 보여드릴 거라서 네, 그거는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게 되실 거고 네. 평소에 문장 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술형에서 점수가 뭐 배점을 조금 부분 점수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깎아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점수를 완벽하게 완전한 점수를 배점이 4점이면 4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대단히 이제 점수의 어떤 점수대로 나오는지 판가름을 하는 부분 킬러 문항으로 제시된 게 서답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제 보시면요. 지금 서답형 2개를 가지고 왔고요. 짝조여진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 전환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지금 위에 2번에 I found this book easy 했을 때 5형식인 문장을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문장 전환하는데 3형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this book하고 동사를 쓰고 easy라는 형용사 써서 보어로 바꾸는 건 웬만큼 다들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 요 was라는 이 동사 시제일치 시키는 부분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 있는 found라는 동사가 과거 시제니까 대절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시제일치 시켜서 was라는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급하고 막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못하고 그냥 easy라는 현재 동사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배점을 감점을 주시고 부분 점수를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이 부분 시제일치 부분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그게 쉽게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네. 시제일치 문제 부분에서 많이 틀려서 이게 감점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 전환 이런 형태로 내시는 걸 좋아하시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험 범위가 5형식이었는데 사역동사가 들어가는 문법 포인트가 이제 시험 범위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 3형식인 거죠.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해서 이제 question인 이 문제를 피리어드가 들어간 평선으로 바꿔주는 건데 사역동사 let이라는 걸 쓰고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해서 이렇게 5형식으로 전환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시험 문제 봤을 때 이걸 빈칸을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금방 빠르게 센스 있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 경우에도 막 이상한 정답을 써놓고 막 틀리는 경우 아니면 그냥 may I를 can I로 그냥 그대로 의문문으로 놔두고 뒤에가 피리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잦은 실수들을 많이 한 되게 안타까운 문항들이 2개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장 전환, 패턴 전환을 하는 이런 식의 스타일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문장 패턴 전환이라는 건 문법적인 기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기본 포인트들을 평소 때 많이 학습을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전략 각각의 섹션들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어법의 경우 교과서 핵심 문법에 대해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핵심 문법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문제 풀이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요. 진선여중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핵심 문법 포인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관련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학습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본문에 있는 모든 문법 세부 사항들 아까 보셨죠? used 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짜투리 문법으로 나왔던 포인트인데 대화문의 일부 표현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게 서술형으로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있는 뭐 다이얼로그든 본문이든 아니면 뒤쪽에 있는 짧은 글에서든 모든 나와 있는 모든 문법 세부 사항들은 빠짐없이 학습하는 부분,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요. 네, 문장 삽입이라든지 아까 문항수가 되게 많은 거 보셨죠? 1학기 기말일 때. 그래서 문장 삽입이라든지 내용 일치, 어휘 삽입, 순서 배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빠르고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는 문장 통문장 암기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기계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문장 암기가 힘들더라도 문장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장 암기가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암기를 하면서 거기에 쓰여진 중요한 핵심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적 포인트도 다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문장 예문을 외워가면서 차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도 암기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이외의 교과서 짧은 지문들, 독해 영역에서 아까 퍼센티지가 높았죠. 그렇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말씀드리고 그렇게 빠지는 부분 없이 구석구석 다 학습을 해놓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관련 문제는 컴프레션 퀘스천들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뭐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고요. 두 번째 어휘, 네, 계속 말씀드리죠. 방대한 양의 약 200개의 어휘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아까 예제 보셨죠?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다양한 예문 학습 및 암기, 네, 예문에다가 빈칸을 비워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골라라. 그래서 그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데 그 보기조차도 영영 데피니션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문장 내에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요. 네, 교과서 단어뿐만 아니라 수거 학습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라든지 아니면 동사 구라든지 그런 것들 암기를 해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장 또 예문 놔두시고 예문에다 빈칸에 들어갈 수거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수거 학습도 같이 해주는 부분들이 고득점을 위한 학습 전략이고요. 어휘 영역에서. 대화문에서는 1학기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학기 기말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모르죠. 어떻게 될지 2학기 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등한시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제 대화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섹션이라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순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어색한 대화 찾기 등의 이제 한정적 유형으로 항상 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대화의 흐름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대화의 중요한 핵심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을 암기해두는 것이 네, 대화문에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네, 이런 대화 흐름이나 어휘들, 키 익스프레션들 같은 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이를 해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제 스며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반복적 대화와 관련 문제 풀이를 통한 내용 이해도 강화시켜주는 것이 대화문 영역에서의 학습 전략이고요.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예제 보여드린 것처럼 문장 스트럭처 바꾸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네, 문법적인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 문장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를 바꾸는 그런 훈련들도 필요하고요. 문법적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 딱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문장 쓰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핵심 문법이 들어간 예문, 많은 예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문법이 들어간 많은 예문 학습도 또 필요한 부분인 거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냥 이게 시험 대비 때만
짧게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뭐라고 하지 글쓰기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문장 쓰기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문법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문법 포인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어휘들을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력도 함께 학습을 해서 네, 핵심 문법 포인트를 적용해가지고 문장을 바르게 쓰는 그 훈련 학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진선여중의 시험은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어떻게 학습해야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KNSS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는지 학습 플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여러 단계에 걸친 핵심 요약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우선 초반 수업 각 레슨별로 학습을 할 때 아이들에게 배포되는 게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것이 있고요. 내신 필수 자료라는 건 어떤 게 들어가 있냐? 교과서 예를 들어 1과를 4가 5과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말고사 칠 테니까 5과에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어휘라든지 문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문의 키포인트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각 과에 관련된 모든 핵심 포인트들이 들어간 자료가 우선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그거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 이제 문법 프린트들이나 문법 포인트들 핵심 정리된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뭐 학교에서 나오는 배포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 문법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형 만들어서 아이들과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시험 전날 직전 보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직전 보강 또 공부를 다 했는데 뭘 정리를 하냐? 아이들 마지막까지 뭐가 중요하고 어느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런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지 않으면 고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만약 내일로 잡혀져 있다면 그 전날 스케줄을 잡아서 직전 보강이라는 거 하고요. 이제 직전 보강 수업을 오게 되면 파이널로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자료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요. 그거로 이제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요약 자료, 핵심 자료들이 나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 시간마다 이제 본문 통문장 암기는 머스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마다 네, 암기랑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통문장 암기로 하지는 않고요. 빈칸으로 해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 어휘 암기하도록 그렇게 테스트가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요 암기 테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뷰 테스트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리뷰 테스트는 그럼 뭐냐? 리뷰 테스트라 하면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으면 투부정사 용법 관련된 이제 서술형으로 모든 문항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로 해서 복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조건을 주고 뭐 문장을 쓰기, 영작하기, 그 문장 쓰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예문을 주고 거기서 어법상 오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복습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과서 본문 관련돼서 교과서 본문의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 자기주도 복습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모의고사 예전에는 아이들이 추가 등원을 해서 주말에 시험을 치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8회 수업에서 4회 정도, 4회 차에 걸쳐서 모의고사 치게 되는데 어떤 거냐? 진선여중 학교 시험 패턴에 맞춰서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학교 시험과 같은 문항수에 거의 24문제에서 30문제까지 모의고사 한 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시험 치듯이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서요. 틀린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더 학습이 필요하고 뭐가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저도 아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1대1 피드백이 진행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핵심 요약 자료가 나가는 그 와중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학교 프린트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혼자 아이들 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관련된 변형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오답 노트 정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뷰 테스트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본인들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오답을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따로 오답 노트에다가 문제를 쓰고 답을 쓰고 왜 답이 그렇게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하는 오답 노트 정리를 하고요. 교재 문제풀이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학원 자체 교재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고 채점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간 낭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등원하기 전에 채점을 하고 본인들이 틀린 문제는 다시 풀고 그 풀었을 때 왜 이게 답이 되어야 되는지 근거 쓰는 거 교재에다 다 정리하도록 오답 노트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테스트 관련된 것들 모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 점검하게 그렇게 시키는 부분이 내신 대비 수업의 전체적인 플로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